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타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당산역 1차 SK V1 타워 분양 현황 2022년 11월 21일 오늘부의 그 분양 현황 당산역 1차만 일단 보여드리고 다음에 2차 현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당산역 1차가 이제 대지 면적이 9573.4제곱미터고 평수로 환산하면 2895평, 거의 한 3000평에 다다르고요. 연면적이 83954.64제곱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면은 255396평입니다. 그러니까 연면적도 25,396평이면 상당히 크고 대지면도 3,000평에 달하는 요게 이제 당산역 1차 SKV1이고 얘가 당산역 2차 SKV1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요거는 오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위치로 따지면 여기가 한강뷰입니다. 여기가 한강뷰가 흐르고 한강뷰가 좀 멀리 흐르긴 하지만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여기가 A동이고 여기가 B동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쪽이 한강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강뷰죠. 요렇게가 한강뷰기 때문에 요쪽이 요 앞쪽 라인이 한강이 보여요. 여기 A동도 요 앞쪽이 제일 정면으로 보이는 거고 B동도 앞쪽 라인이 정면으로 보이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앞에 뭐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건물들이 있고 여기 앞에가 이제 성원 아파트 있고 여기 유원제 2차가 재건축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강이 보려면 조금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게 굉장히 한강뷰의 가치가 엄청 큰가 봅니다. 뭐 저는 제가 한강에서 보이는 그런 걸 살질 않아서 그런지 한강이 뭐 그렇게까지 좋은가 싶은데 한강 뷰 쪽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지금 안 돼도 한강 뷰는 나가더라고요. 한강 뷰가 보이는 쪽은 나가고 한강 뷰가 안 보이는 쪽은 조금 덜 나가고 아니면 아싸리 조금 더 저렴하든가 수익률로 계산해 봤을 때 수익이 나올 정도의 지하던가 뭐 이제 요런 거는 나가고 그 중간에서 조금 애매한 거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층 넘어가는데 요런 데는 이제 나갔죠. 요런 데는 없죠. 여기가 이제 한강뷰가 아무래도 잘 보이는 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경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B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경이 이격거리가 있고 또 여기 아파트와도 이격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층이어도 여기는 조금 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이 도로입니다. 요쪽이 도로. 그래서 요 앞에는 다 나갔고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땐 요쪽도 여기 20층 남은 한강이 요로도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여기가 조금 한강뷰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렇게 사선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마지막 요게 지금 마지막 남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만큼도 보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먼저 한번 볼까요? 요거 먼저 예를 들어서 저 20층 2호입니다. A동 20층 2호. 전용 면적이 이제 17.76, 분양 면적이 40.14, 평당가가 3,200입니다. 그래서 분양 공급 금액이 지금 12억 8,600입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분이고 건물분이고요. 이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금액을
토지분이랑 건물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토지분은 7억 3천, 건물분은 5억 5천 5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분 5억 5천 5백의 10%가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고요. 토지분, 건물분, 부가세 다 합한 금액이 이 총 분양 금액입니다. 보통 공급 금액이라 분양 공급 금액입니다 하면은 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총 분양 금액,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얼마냐로 계산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제 계약금은 이 총 금액의 10%거든요, 통상. 이 계약 프로세서는 이렇습니다. 계약금 10%를 먼저 10%가 요거 있죠. 1억 3,400 요거 먼저 내시고요. 입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요 중도금은 시행사와 이 중도금 대출 은행 간에 서로 계약을 해서 이제 그거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가 뭐 15%건 뭐 10%건 사실 손님들이랑 별로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잔금 때 지금 당산역 1차 SKV1 타워 이화산업부지 잔금은 2026년 6월입니다. 그래서 2026년 그 잔금일 때 나머지 30%, 이 30%가 아니라 처음에 계약금 10% 내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대출을 80% 받을 예정이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잔금 10% 현금 10%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 10%랑 그 계약금 때 내셨던 이 10%랑 나머지 이 80%는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 또 다시 잔금 때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 잔금 때는 10%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가 이제 실제로 입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0% 감면 혜택을 받으셔서 2.3%죠. 계약 공급 금액의 2.3%. 요 저거 이 금액이죠. 12억 8,600 1,009만 원. 12억 8,919만 원. 요 금액 곱하기 2.3% 하시면은 취득가액이 나옵니다. 그러셨다가 만약에 임대 사업을 하시게 되면 5년 이내 임대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다시 토해내셔야 돼요. 금액을. 감면 받으셨던 취득가액은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요 금액대를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 요겁니다. 그리고 지금 B동 같은 여기는 이제 평수가 이제 17평, 여기 좀 더 크죠. 얘가 17평이고 얘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크죠. 한 23평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걸, 요거는 이제 큰 사이즈죠. 요거는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난 좀 작은 걸 원했는데 좀 위로 올라가고 싶어. 물론 여기 이제 코너 얘도 있고 23층에 여기 가운데 낀 거 두 개도 있어요. 요건 다 9평짜리입니다. 9점 몇 평이고요. 얘 코너는 10평이 조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예전 코너랑 지금 여기 코너랑은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게 지금 뭐 서울시에서 이번에 특별 무슨 그 제가 법규를 정확히 못 봐서 외우질 못해서 근데 보긴 봤는데 그 어떤 그 지식산업센터 그 규모 이상의 이거는 21층 이상이라든지 뭐 연면적 몇 평 이상 뭐 이런 건물에 한해서는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지금 이 발코니를 노대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대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발코니를 위에를 커튼월, 벽이랑 지붕을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좀 많이 막았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코너가 그래서 여기 서비스 면적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특별 관리 그 건물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규모 이상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발코니를 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노대같이 밖으로 나와 있는 삐져나와 있는 위에 천장과 벽의 일부가 없고 천장이 없는 그런 발코니 뭐 그런 노대를 설치를 하는 건데 또 외관은 지금 얘가 지금 33층까지 올라갔나요? 몇 층까지 올라갔지?
35층, 지하 5층서부터 35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굉장히 영등포에서 최고의 그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얘가 2차죠. 2차는 이제 커튼월식으로 이렇게 다 가려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게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발코니가 얘랑은 달라요. 얘는 밖에 이렇게 큐브식으로 마치 이렇게 좀 막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노대가. 근데 얘는 그 위에를 다 커버를 했어요. 기존의 지식산업센터 같이. 얘는 17층 건물이라서 면적도 그 규모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관계로 당산역 2차 건물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다 살아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전용 면적 같이 예전 같이 다 트고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가려진 상태에서 그래도 뭐 일부 뭐 카페라든지 바 같이 이렇게 그 책상 테이블 같은 거 놓고 휴식 공간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창고 공간으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2차 같은 경우는 1차는 대신에 이제 그런 공간은 없어요. 1차는 이렇게 노대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코너를 한번 본다. 22층 코너 요걸 한번 본다 하시면 요거 견적을 한번 볼게요. B의 22층 이게 몇 호인가요? 7호.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거죠. 전용 면적이 10.24평이고 분양 면적이 23.14. 평당가가 3,346만 6천 원입니다. 분양 공급 금액이 7억 7,425만 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나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있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플러스한 8억이 되는 거죠. 여기는 8억 700만. 이게 되는 거고 부가세를 뺀 금액이 이제 분양 공급 금액 그리고 분양 공급 금액에 곱하기 4.6% 아니면 혹은 2.3%를 해야지 취득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취득가액은 이 공급 금액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가세는 어차피 내셨다가 환급 받으시는 금액입니다. 환급 받으실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고 만약에 조금 더 큰 사이즈 얘는 이제 사이즈가 9평대죠. 평수가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지금 조금 큰 평수도 한번 볼까요? 여기 22층에 지금 이게 1호, 2호, 3, 4, 5, 6, 7도 있고 한 개층이 다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한 개층 다 쓰셔야 되는 분들 얘가 한 개층이 171평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큰 평수 원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은 요 정도가 어떠실까 싶습니다. 18층 아니구나. 빠졌구나. 이유가 요거는 괜찮네요. 17층은 한 개층 쓰실 수 있어요. 얘가 전용 면적이 171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7평짜리가 지금 12억 8천 나왔고요. 10평짜리는 7억 7,400도 나오고 한 6억대도 나와요. 밑으로 저층으로 내려가면 저층에 이제 요런 거 한 개층씩 나오는 거는 한 6억대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층 한 개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견적서 한번 보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요렇게 이제 171평 요 정도 필요하시면은 한 160평 필요하면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나는 뭐 한 40평이 필요하다. 40평이 필요했을 때 요렇게 두 칸을 갖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다랗게해서 뭐 연구실 무슨 실 뭐 이렇게 R&D실 아니면 뭐 대회의실 요거를 조금 좀
나눴으면 좀 공간을 크게 나눴다가 필요가 없으면은 잘라서 임대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요렇게 갖고 가시는, 요렇게 40평 갖고 가시는 게 좋죠. 요렇게 갖고 가셔서 쓰시다가 나는 한 30평만 쓰겠다 하면 요렇게 평수 쓰시고 요거는 임대 사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원하시는 평수와 그 책상이나 어떤 그 회사를 사무실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를 그렇게 정하셔서 요런 걸로 갖고 가실지 아니면 요렇게 기다란 걸로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신지 그거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거 171평 한번 견적을 보겠습니다. 얘가 17층이죠. A동 17층 1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전용 면적이 171.14평이고 분양 면적이 386.68평입니다. 그래서 평당가, 요건 합판 금액이고 평당가가 뭐 한 3,150만 원, 3,150만 원 정도가 평당가입니다. 여기. 그리고 분양 공급 금액은 120억대입니다. 120억대. 123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3억 8,4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계약 금액이 12억 9천. 처음에 요 금액이 필요하시고 2026년 6월 달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얼마 전에 지금 또 대출 누구 뭐 문의가 들어가는데 뭐 90%까지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90% 대출이냐 80% 대출이냐 보다도 금리 때문에 지금 상황은 금리 때문에 뭐 많이 받는 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2026년도에는 금리가 좀 많이 내리고 뭐 그런 좀 시장이 좀 매수하기나 뭔가 이런 거 대출받기가 조금 완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프로세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수가 이렇게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개의 동을 갖고 가시면 마치 사옥같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내리면 요런 데도 되게 물론 이제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만 보통 요런 데다가 막 막고 여기다 이제 막 그 로고를 막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마치 전용 면적 같이 쓰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뭐 그런 걸로 따지면 뭐 요렇게 막을 쓸 수도 있겠죠. 막는 걸로 하면 이 면적을 더 쓸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그거는 원칙은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들 많이 쓰세요. 오늘은 지금 요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신 면적이 16층에도 한 개층이 있네요. 근데 지금 B동은 한 개층이 남아있는 게 없고 A동은 한 개층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동은 한 개층 남아있는 거 있으니까 하시면은 뭐 얘가 171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그럼 필요하시면은 뭐 전화 주시면은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반만 갖고 가시든가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갖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한강 뷰가 보이는 거, 그거는 조금 어려워요. 한강 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층 2호 라인에 여기서 약간 사선으로 그 한강이 보이는 뷰, 뭐 그 정도 뷰 말고서는 사실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가는 거죠, 사실. 뭐 여기서도 한강 뷰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예. 이쪽은 이제 남향이라서 또 남향의 장점이 있어요. 요 뒤쪽 라인은 남향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 같은 경우가 남향이 아무래도 한 조금 많이 적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북향에 있는 여기
동일한 호실이라고 동일한 호실에 동일하게 쓴다고 하면은 전기를 똑같이 쓴다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한 뭐 20만 원이 나왔다. 관리비가 20만 원이 나왔다면 여기는 한 15만 원이 나옵니다. 관리비가 그 정도로 남양은 관리비 면에서 좋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책자 중에 오늘 김승호 회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좋아하는데요. 그분 책자 중에서 요즘에 뭐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또 이 말이 더 마음에 저는 와닿네요.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부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것이다. 더불어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파블로 피카소는 마음을 알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실패가 준 경험들을 마음 깊이 존중한다. 그리고 나이 40 이후에 그런 배움을 통해 멋지게 재기한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 요거는 파트 1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